밝은 낮 햇빛은 10,000룩스에서 30,000룩스의 빛을 낸다고 합니다. 실내 조명은 300에서 500룩스 정도의 빛을 낸다고 하니까요.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더 강력하게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잠자는 시간에 보다 좋은 잠을 자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시간에 앞으로 당겨졌거나 뒤로 밀렸을 때 이러한 빛을 초저녁에 강하게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게 되고, 늦게 일어나는 시간에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짐으로써 일주일 리듬을 이동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이동시킬 때는 5,000룩스 정도 이상의 빛을 쬐야지 일주일 리듬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밝은 것 외에도 빛의 파장에 의해서도 생체 시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짧은 빛으로서 LED 조명에서 많이 방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색광보다 더 긴 파장의 빛, 즉 노란색이나 붉은색 빛보다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더 억제하고 일주일 리듬을 변경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TV와 같은 전자장치는 청색광을 과도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저녁에 특히 잠잘 때 이러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색광은 380에서 550 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빛으로서 생체 시계를 자극하지만 이 중에서 480에 550 나노미터 파장, 즉 초록색 빛이 가장 생체 시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으로 너무 졸릴 때, 60세가 넘어서 초저녁에 너무 졸릴 때 햇빛과 같은 자연광을 쬐거나 또는 5,000룩스 이상의 밝은 빛을 쬐거나 청색광을 방출하는 LED 조명을 30분 이상 쬐게 되면 낮에는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켜서 졸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저녁에 너무 졸린 것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5,000룩스 이상의 밝은 빛이나 청색광을 과도하게 쬐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리타이머와 같이 500나노미터 파장만 방출하는 광치료를 사용한다면 눈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치료기는 낮에 졸릴 때 쬐고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초전 시간에 쬐야 하며 잠자기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쬐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환경은 생체 시계를 자극하지 않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잠을 자게 되면 수면 주기가 방해받고 더욱 잠이 자주 깨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1시간 동안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꺼풀은 빛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면 이러한 수면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이 증가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고혈압, 당뇨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리고 깨어나서 1시간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어둡게 하거나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빛이 아닌 노란색이나 붉은색 빛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침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외부의 빛을 차단해서 더욱더 어두운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침 한두 시간 전부터는 낮은 조도와 노란 빛을 내는 전구색 LED나 붉은색 등의 따뜻한 색온도의 램프를 사용해서 잠으로 쉽게 전환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청색광을 내는 LED 조명을 가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전자기기를 조명으로나 침실에서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청색광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에 집중함으로써 뇌가 자극되어서 생체 시계는 꺼지지 않고 일주일 리듬이 뒤로 더 밀릴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이러한 LED 조명을 내는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로 가는 빛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균형감이 떨어지게 되어서 밤에 화장실 갈 때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바닥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성 있는 물건을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도나 욕실에 동작 감지 조명이나 낮은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빛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낙상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대를 착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안대를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강한 빛에 하루 종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낮에는 강하고
밤에도 밝은 빛에 노출되도록 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노란빛, 붉은빛, 그리고 어두운 빛에 노출되도록 해서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낮에 햇빛에 노출되기 어렵거나 해가 진 다음에 초저녁에 너무 졸려서 잠을 참을 수 없다면 햇빛과 같은 강한 빛을 내는 광치록이나 또는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블루라이트 중에 500나노미터 전후의 특정 파장만 방출하는 리타이머와 같은 광치록을 사용해서 우리의 각성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자기 한두 시간부터는 이러한 모든 조명을 억제하고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빛을 낮에 쬐고 밤에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카페인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고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도 일주일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